그럼 저희 먼저 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이가 지금 초4잖아요. 네. 어, 오빠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걸맞은 수업을 하는 건데, 이 초5 아이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들은 지금 초5, 초6 학원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초5애들은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 같아요. 잘 웃고, 밝고, 그러고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흥미 잘 느끼고, 진짜 귀여워요. 그런 만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어렵게 수업하다 보면 아이가 공부에 오히려 질려가지고 향후에 학습에 방해를 주는 만큼 저희들은 최대한 아이들의 특성에 걸맞게 그 아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초5의 국어와 독서 교육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초1 때 선생님이 중요한 이유는 초1 전교사가 조금 아이한테 안 맞을 경우에 아이는 선생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지금 본격 처음 배운 국어가 흥미롭고 재밌고 할만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지고 실제 일상생활에 그게 쓰이게 되는 원리를 저희들이 남기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수업 시에 다룸으로써 그 아이가 이 협소화 세계관을 확장해서 좀 더 넓은 아이를 키우도록 방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은 글을 계속 읽게 함으로써 아이가 바르게 글 쓰는 방법 혹은 바른 글이 뭔지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향후에 정말 이 아이가 한 초6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때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로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5가 공부한다면 어떤 게 좋냐? 첫 번째는 글을 방만하게,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마냥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영리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흐름. 그러니까 항상 주장과 근거, 예시가 수미일관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 관계들이 흐름이 분명한 그런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주장과 근거를 똑똑하게 말하는 학생. 항상 주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실하게 말하는 학생들로 저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전반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설명 필요한 부분들만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 이제 초등 강사진이 지금 다 드러나 있죠, 전반에.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만 보여주고 선생님이 가려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프로그램은 좋은데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세요. 물론 이제 요즘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어머님들의 자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살피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게 하는 게 저희는 이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에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에 보이기, 그러니까 눈에 되게 좀 현란하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는 기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본 아주 기초 체력의 힘은 결국 고등학교 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요란스럽지 않게 준비해 가겠다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속이는 거는 어머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 요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서 그냥 그래도 학창 시절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그럼 아이들한테 왜냐면 선생님들이 결국 자기의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공부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선생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약간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지는 않아도 되는. 왜 요즘 아이들은 되게 날것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보면 수업은요, 지금 그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술 부분과 국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은 책 읽고 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글 쓰고 이제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성격의 수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문학을 되게 힘들어해요. 감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왜 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읽다 보면 여기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 되게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시적해서 너무 슬프겠다 그러면 왜 슬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슬프다라는 감정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단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왜 슬프지? 난 안 슬픈데 이렇게 돼서 사실은 감정 자체를 가르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슬픈 거야. 여기서 연민을 느껴야 돼. 여기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펼쳐져서 문학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특히 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게 요즘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저희가 개념 수업과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아이들이 언어가,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외 전혀 수업, 그러니까 시험 보는 기간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휘를 확장할 수 있게 수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네. 네. 그리고 저희 보면은 이제 모든 학원들은 다 목표가 이제 실력 향상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희가 보면 1과정 이제 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상시 프로그램과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들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시간에 만약에 내가 내 원래 정해진 시간에 못 오면 다른 시간대에 저희는 수업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수업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전주에 대한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녹화한 강의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가급적이면 그냥 자기가 다니는 그 시간대에 매주 빠지지 않게 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좀 힘든 상황이다 하시면 어쨌든 대체 수업을 하시든 아니면 보강을 보내든 아니면 인강으로 들으시든 간에 반드시 그 수업은 무조건 결손 없이 가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과정이 끝나고 나거나 혹은 그 과정 중간에라도 아이가 뭔가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뭐 선생님과 아이들 전체로 하는 수업 말고 아이하고 1대1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이 봤었을 때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아이가 가능한 시간에 저희가 어머님하고 그 스케줄 상의하에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대1로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규 수업 외에 월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지문들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독해력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더 그러니까 풀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시간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정규 수업 외에 별도의 수업인데 따로 이제 저희의 모든 특강은 다 수업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비용적인 부담은 없으시고, 다만 이제 시간과 이제 아이의 시간과 노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국어 수업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입시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초5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은 이제 초사 아이들, 이제 초사에서 초5 올라간 아이들 굉장히 아직 어려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만 문제를 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각 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정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조금, 그러니까 초5하고 초6은 아무래도 글의 난이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초등 단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입문이기 때문에 초5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내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 능력을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각 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 같은 것도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긴 해도 그 부분보다는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글쓴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글을 봤었을 때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체화하는, 그러니까 글의
그 특성에 대해서 체화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시작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에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선택의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저희도 수업은 뭐 그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근데 아무래도 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이 물론 가미가 되긴 하지만 문학하고 비문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더 크게 가긴 합니다. 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그 한자어를 근간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김영주는 고등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단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여쭤보면 선생님 그 초등단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올려보내야 아이들이 좀 더 국어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더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어휘 많이 해서 보내주세요예요.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놀라신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중등에서 아이가 수업 끝나고 왔더래요. 선생님이 자기가 오늘 수업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뭐해? 했더니 벼슬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동안 그 벼슬이 뭐야? 이거에 꽂힌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 극단적인 예가 사실은 나의 아이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초5에서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 충분히 이제 어휘의 알 수 있는 단어를 훨씬 깊게 알 수 있고 깊게 이해하는데 좀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기본적인 단어 어휘의 확장을 통해서 문장과 문단과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 결과는 뭐 당연히 이제 어머니한테 가고 그다음에 한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 저희가 이제 종합고사라고 해서 보고 그 관련된 성적이 이제 학부모님한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시험은 국어, 그러니까 개념 수업과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시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일정 수준의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1과정 이제 쭉 그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비문학, 그 다음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어휘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1과정부터 5과정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이제 문학, 비문학, 그 다음 문법, 그러니까 한 과정에서 요 세 가지 영역이 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문학이 있고 어떤 과정에 비문학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과정 내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 저희가 종합고사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요즘 아이들은 배우기는 되게 많이 배우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과정 마지막에 이 과정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고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논술에 대한 설명.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초 올라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표와 습관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독서하는 습관. 반드시 이게 문화작품이 아닐지언정 다양한 글을 일상적으로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읽었을 때 통째로 거대하게, 무겁게, 두껍게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압축해서 핵심을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하는 습관. 마음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법에 맞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하는 것들 저희들이 이런 습관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좀 더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들은 수업하자마자 퀴즈를 봄으로써 아이가 책을 읽고 왔는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잘 읽었는지 확인함으로써 뭔가 잘 틀리는 것들을 제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푸는 단계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문제를 풀면 저희가 일일이 흡수해 줌으로써 아이가 미흡하게 풀었던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 가서 단계인데,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집에 가서 그냥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완성도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느 학원 막론하고 꾸준히 그런 걸 쓰는 습관이 돼 있으면은 글 쓰기 능력이 괄목상대하게 향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위해서 매 축제만큼은 꼼꼼하게 검사하고 첨삭해주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첨삭할 때 100% 강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외부인들한테 뭐 외주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사가 직접 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글쓰기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는지, 정진했는지, 퇴보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학생을 더 밀접하게 지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이 글을 쓰다 보면 학생의 어떤 고민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강사가 개입할 필요할 때 학생이랑 상담도 하면서 아이가 좀 더 밝은 마음으로 가을이 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쓰는 것들은 책임감과 성실함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경우에는 사실 다른 많은 것들도 우려되는 만큼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수업에 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가 청취도의 세 가지 주안점은, 첫 번째는 항상 명확히 글쓰기, 나의 입장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글쓰기를 씀으로써 저희가 뭔가 아이가 항상 그 쓸 때 예시라든가 어떤 부연, 상술 이런 것들을 잘 하게끔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적인 글쓰기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저희는 홈삭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맞춤법, 띄어쓰기, 예쁜 글씨체가 아니라 이 아이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아이가 부족한 것들을 짚어주는데 더욱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그렇게 보시면은 많은 어떤 교재들이 문학 작품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은 문학 수업, 뭐 감수성을 기르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가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실력 있는 인재로 기르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초등 교육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어휘를 잘 가르침으로써 향후에 아이가 내신 관리 및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단계이고, 문수 경우에는 글을 읽고 씀으로써 뭔가 아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를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